오늘은 오랜만에 또 책방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짠! 진이입니다. 일단 책 표지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눈에 확 띄는 비비드한 초록색의 눈동자와 그 안에 나뭇잎을 표현한 듯한 표지인데, 다 읽고 나면 책 내용을 요약한 것 같은 표지라서 더 의미 있어 보이고 예쁩니다. 자, 그러면 작가 소개랑 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진이는 28, 7년의 밤, 종의 기원 등 스릴러 장르로 유명한 정유정 작가의 신작입니다. 하지만 전작들과 같은 서스펜스와 스릴러를 벗어나 이번에는 판타지적인 요소로 따뜻하고 다정하고 뭉클한 내용이에요. 이미 충분히 스릴러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판타지라니 너무 뜬금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정유정 작가의 첫 작품은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라는 성장 소설이었고, 그걸로 세계 청소년 문학상을 받았었습니다. 이후 나온 소설 역시 내 심장을 쏴라 같은 청춘의 삶을 응원하는 작품으로 세계 문학상을 수상했죠. 그리고 3년 만에 돌아온 이번 소설은 어머니를 모티브로 죽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어머니가 모티브라니. 어머니가 모티브가 된 이유는 정유정 작가가 25살에 아직 작가가 아닌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이 정유정 작가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항상 강인하셨고 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셔서 모든 가족에게 의지가 되었던 어머니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과 상처로 다가왔고 트라우마로 남게 될 만큼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글로 풀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책을 읽다가 한 문장을 보게 됩니다. 시간의 어떤 순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어머니가 떠올랐다고 해요. 어머니는 3년 동안 투병하다가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었고, 의식 없이 심장만 뛰다가 그렇게 3일 뒤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어떤 순간이 어머니에게 닥쳐오게 되는데, 작가는 29년 전 그 3일 동안 어머니의 영혼이 어디에 가 있었을까? 어디론가 갔다면 무엇을 했을까? 행복한 순간으로 갔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읽자마자 바로 책을 덮고 줄거리와 개요, 주인공의 이름, 제목까지 한 번에 다 정해버렸다고 해요. 그렇게 탄생한 소설이 바로 오늘의 책, 진이입니다. 정유정 작가는 소설을 쓰기 전에 이 책에 나오는 보노보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만 6개월 정도를 쏟아부었을 만큼 사전 작업도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보노보입니다. 보노보라니 상당히 익숙하지가 않은 이름인데, 보노보는 DNA가 98.7% 인간이랑 일치하고 인간만큼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침팬지보다는 작지만 감정이 깊고 풍부하고 지능도 높으며 온순하고 쾌활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침팬지가 정치적이고 공격적인 기질을 띠는 반면 보노보는 연대와 평화를 중시하며 암컷 중심의 모계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장류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종으로 꼽힌다고 하는데, 600만 년 전 침팬지 3종 세트가 분화하기 이전 조상과 가장 닮은 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작가는 만약 사람이 죽음을 통해 어떤 세계로 들어가면 인류의 원형인 보노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상상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정유정 작가의 이러한 노력과는 반대로 사실 저는 영장류에 대해서 별 생각도 없고 애정도 없어요. 원숭이인지 침팬지인지 보노보인지 오랑우탄인지 고릴라인지 원숭이인지 제가 알게 뭡니까? 우리 집 뒷동산에는 원숭이도 한 마리 없는데요. 그래서 사람과 보노보가 주인공인 이 책이 좀 생소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프롤로그의 앞쪽에 완바 캠프와 보노보에 대한 설명을 짧게나마 적어주어서 개념을 이해한 상태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신경 쓴 게 눈에 보입니다. 자, 그래서 책을 딱 펴면 책의 첫 문장이 마음에 들어요.
책의 처음은 막다른 곳에 불시착할 때가 있다 입니다. 뭔가 앞으로 이 주인공에게 닥쳐올 시련을 예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 정보 없이 이 책을 읽으면서 프롤로그만 봤을 때는 또다시 정유정 작가의 그 스릴러가 시작되는 줄 알았죠. 콩고에서 보노보를 연구하던 주인공인 지니가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밀렵당한 철창 속 보노보를 만나게 되고, 밀렵꾼들의 물건을 훔치면 머리와 손발이 잘려 죽는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구해줄 생각이 없었으나 맞잡아오는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밀렵꾼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보노보를 구해주는 이야기. 그러면서 그 사이 친해진 보노보와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헤어지기 싫지만 보노보의 행복을 위해 보내주는 스토리. 이것이 바로 그 보노보와 인간의 바람직한 유대관계 라고 혼자 헛다리 짚으면서 읽었는데, 웬걸? 프롤로그부터 주인공은 보노보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칩니다. 그러더니 프롤로그가 끝나고 1장이 시작됐을 땐 심지어 주인공이 바뀌어 있어요. 남자 주인공 김민주로. 예? 예측이 불가능한 소설입니다. 자, 이 김민주라는 사람은 나이가 30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로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집에서 쫓겨나 노숙을 하게 되는 인물로, 삶의 바닥에서 갈 곳이 없다 느낄 때 간 곳에서 주인공인 이진이와 잠깐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내용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김민주라는 인물과 이진이라는 인물이 계속 교차하면서 장을 바꿔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콩고에서 돌아온 이후 유인원 책임 사육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출근한 진이는 예상치 못한 침팬지 구조 요청을 받고 스승 장 교수와 함께 인동호 주변에 있는 한 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밀수된 동물들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별장은 이미 다 타버렸고, 그곳에서 탈출한 듯 보이는 침팬지를 잡기 위해 119 구조대 측에서 영장류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그렇게 진이가 사다리에 올라서 침팬지 구조 작업을 하려는 찰나, 겁에 질린 채 나무 꼭대기에 매달린 짐승이 침팬지가 아니라 보노보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진이는 마취총을 맞고 의식을 잃은 보노보를 구해서 콩고 완바 캠프로 보내주기 위해 보노보를 품에 안은 채 장 교수가 운전하는 차에 오릅니다. 스승인 장 교수는 이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게 어떠냐라면서 진이라는 이름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콩고에 두고 도망쳐온 그 보노보가 생각이 나서 마음에 걸렸던 진이는 그게 싫지 않았고, 나름 혼자 간직할 만한 이름이다 라고 생각해서 보노보에게 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나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이후 진이와 보노보 진이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두 개의 영혼이 교차하는 혼돈과 혼란 속에서 진이의 무의식을 통해 그녀는 마치 영상을 보듯 진이의 과거를 들여다보게 되고, 진이의 몸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마비된 이성과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이는 30살 청년 백수 민주를 만나 우연히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렇게 진이는 진짜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주인공의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인 발단부터 시작해서 사고가 난 이후 사흘간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앞의 내용이랑 비슷하죠? 어머니가 3일 동안 의식이 없다가 돌아가셨다는 거. 그런데 책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데 사흘이요? 쉽지만 사고가 난 이후부터 이야기는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흡입력 있게 순식간에 읽히는 편입니다. 이야기를 이끄는 두 가지 축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유인원의 한 종류인 보노보의 몸속에 영혼이 빨려 들어간 유인원 사육사 진이와 취업에 실패한 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노숙자로 전락한 민주의 선택이에요. 주인공 진이는 고군분투하며 자신의 몸도 되찾고 보노보인 진이의 삶을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해 방법을 찾아내지만 결국
몸이 바뀌면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이는 괴로워하죠. 스승이 운전하는 차에서 같은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스승은 살아남았고 자신은 거의 죽어가는 채로 영혼만 보노보의 몸속으로 들어왔는데 통제도 안 되고 심지어 보노보에게 몸을 돌려주면 자신은 죽어야 한다는 거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흘 동안 보노보 진이의 감정과 기억을 공유하며 과거 자신의 선택이 진이의 평화로운 삶을 빼앗았음을 알게 되어 진이에게 몸을 돌려주기로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끼리 영혼이 바뀌는 영화나 소설은 봤어도 영장류의 몸속에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는 소설은 흔치 않고 판타지적인 요소의 죽음이라는 주제까지 다루고 있어서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사흘 동안 주인공 진이가 보노보 진이와 감정과 기억을 공유하고 있을 때 독자 역시 보노보 진이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 진이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죠. 이 부분은 책을 읽어드릴게요. 진이의 시점이 된 후에야 비로소 내가 아닌 진이를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에 의해 인간들 속으로 끌려 나온 후 인간으로 인해 생사의 질곡을 넘나들고 인간을 위한 쾌락의 도구가 되었다가 인간에게 자신을 통째로 강탈당해버린 진이의 삶을 진이 자신으로서 바라보게 되었다. 운명은 우리 둘 사이에서도 공평하지 않았다. 진이에겐 선택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내가 진이의 몸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나는 진이의 삶에 쳐들어온 침입자였다. 진이에게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있다면 나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너는 내게 왜 이러느냐고. 자,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타인을 위해, 심지어 보노보를 위해 삶을 포기한다는 건 쉽게 다가오지 않지만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주인공 진이 역시 같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진이의 감정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절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노보 진이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주인공이 더 인간다워 보이고 글은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그 진이의 인간다운 모습은 소설을 통해서 읽어드릴게요. 저는 너무나 절절하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너무 금방 다시 읽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부재하게 되리라는 사실보다 작별이 무서웠다. 내 삶에서 유일무이하고 전적인 존재, 나 자신과 헤어지는 게 미치도록 무서웠다. 다시는 나로서 생각하고 나를 의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해야겠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았다. 살고 싶었다. 진이 앞에 엎드려 애원해서라도 살고 싶었다. 너의 생을 내게 양보해달라고 때를 써서라도 살고 싶었다. 그것은 내 안, 가장 깊은 바닥에서 울리는 본성의 목소리였다. 소설은 죽음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또 다른 인물인 민주를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보여줍니다. 주인공인 진이가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커서 올곧고 단단한 인물인 반면 민주는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찌질한 면이 있어서 현실적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주제를 너무 무겁지 않게 경쾌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은 다른 듯 비슷하고 또 공통적으로 트라우마를 갖고 있죠. 어린 보노보 진이가 처음 만난 주인공 진이의 손가락을 움켜쥐는 것은 1차적으로는 천둥과 번개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었지만 밀렵꾼들의 소나귀에서 자신을 구출해달라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곤란한 일에 연루되기 싫다는 생각과 신변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신호를 못 본 척 현장을 빠져나오며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남긴 죄책감은 나중에 주인공 진이의 마지막 선택에 결정적인 구실을 하게 되죠. 주인공 진이가 위기에 빠진 보노보 진이를 두고 나오며 돌아보지 않았던 이 장면은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인 청년 백수 민주의 기억과도 공명합니다.
공익요원으로 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던 10년 전, 그는 자신을 귀찮게 하던 노인이 방 안에서 죽어가며 단말마로 외쳤던 구조 요청을 못 들은 척 지나치며 돌아보지 않습니다. 취직시험에 거듭 실패한 끝에 집에서 쫓겨난 민주가 보노보의 육신에 깃든 주인공 지니의 구조 신호에 응답해 제1처럼 위험을 무릅쓰게 된 것 역시 10년 전 자신이 남긴 죄책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민주는 누군가 자기 앞에서 죽는다는 사실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죠. 이 부분은 책을 읽어드릴게요. 이제와 드는 생각이지만 다정한 그녀의 눈은 35년이라는 생물학적 시간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보다 훨씬 어른스러운 눈이었다. 삶에 단련된 자 특유의 무덤덤한 눈이었다. 나로서는 70살이 돼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단단한 눈이었다. 다정한 그녀 앞에서 주눅이 들었던 건 그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강철처럼 검푸르던 그 눈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생각하자 등허리 밑으로 이상한 한기가 퍼졌다. 해병대 할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느낀 한기, 고갯길 위에서 그녀의 스승이 정신을 놔버렸을 때 느꼈던 바로 그 한기. 트라우마는 보통 피해자에게만 남는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경험했던 위기, 공포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이니까. 공포를 느끼는 건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가해자에게도 남게 되죠. 오히려 착하고 공감을 더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그들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더 동정을 받기가 힘들어요. 거기다가 또 착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깊은 죄의식에 빠지게 되는데, 주인공 지니와 민주 역시 모두 이 선한 가해자의 트라우마를 겪는 겁니다. 주인공 지니는 밀렵당한 보노보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손까지 잡아왔으나 그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죠. 분명 가해자지만 지니 본인은 영장류를 연구하던 학자였고 사육사였으며, 마침 보노보를 만난 곳은 그녀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노보를 보고 연구하던 콩고였습니다. 그 사실이 지니를 괴롭혔고 영장류 연구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직업을 바꾸게 만듭니다. 그리고 민주는 늘 자기 탓을 하는 귀찮은 할아버지가 사망할 때 분명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마주치면 고달파질까봐 못 들은 척 도망쳐버립니다. 이후 그 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구조 요청이었음을 알게 되고, 만약 그때 자기가 그 소리를 지나치지 않았더라면 할아버지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그저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를 통해 성장하게 되는 인물이라는 거죠. 때문에 정유정 작가의 초기 작품인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나 내 심장을 쏴라 같은 성장 소설의 느낌도 듭니다. 둘의 선택 과정을 그리면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 죽음이라는 절박한 상황 앞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주인공인 지니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살아온 치열한 삶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과를 알면서도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고, 되는 대로 살아갔던 백수 민주는 지니를 돕는 과정에서 민주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이유도 결국 주인공인 지니의 삶과 선택을 긍정했기 때문입니다. 작품 후반에 주인공 지니가 보노보 지니를 가리키는 주어가 나로 전환하는 순간은 이 같은 깨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주인공 지니가 보노보 지니의 모습으로 연장하는 삶은 자신의 모습으로 맞이하는 죽음보다 무의미하다는 깨달음과 이 보노보를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지면서 이야기는 절정으로 가게 되죠. 결국 그녀는 보노보 지니를 처음 만나게 되는 책의 첫 시작에는 막다른 곳에 불시착
했으나 진이와 동화되고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책의 마지막에는 그녀의 의지로 막다른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떤 곳으로 갈지 선택했고 그곳은 그녀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곳이었던 거죠. 요즘은 다들 바빠서 책 읽을 시간도 없고 겨우 하나 읽더라도 뭔가 현대사회에 발맞춰서 조금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을 고르게 되는데, 이 정유정 작가의 신작 진이는 경쾌하고 무겁지 않게 볼 수 있는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소설 진이였습니다.